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한 배열은 1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보통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 때 접근하는 기준이 한 가지인 것이 보통 1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열은 보통 데이터를 그룹 짓는 기술이고 그 그룹 짓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그냥 1차원 별로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이제 차원을 올려서 2차원 별로 보통 선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뭐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얼마나 갔다, 그러니까 50m에 있다, 70m에 있다 하면 대충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즉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의 조건밖에 없는 거죠. 거리라는 조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갖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1차원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축구 같은 경기를 보면 어, 평면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단순히 거리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있는지 뭐 우측 하단에 있는지 이것처럼 수평적인 기준과 수직적인 기준을 같이 적용해서 그 사람을 찾아야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게 되면 이것을 보통 우리가 2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이걸 한 가지 기준, 그러니까 0, 1, 2, 3, 0번 항목, 1번 항목, 2번 항목 이렇게 접근하는 기준이 1차원 배열이고요. 만약 내가 이 6개라고 하는데 이 6개를 어떤 기준으로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적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3개와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년에서 반을 나누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배열에서는 동일한 크기로 나누어야 됩니다. 크기가 다르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로 원래 있던 데이터를 1차 데이터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되면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한번 나눠 보면 일단 변수명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 표현할 때 집합 안에 집합 표현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룹이 되고요. 얘가 두 번째 그룹인데 우리 이제 시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번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항목으로 따질 때 그죠? 인덱스로 따질 때는 0번 그룹, 1번 그룹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0번, 1번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오해를 줄이려면 아예 애초부터 C 언어 프로그래밍 할 때는 0번, 제로 베이스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0번, 1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0번 그룹, 1번 그룹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준을 이제 정해서 나누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번, 1번, 2번 그렇게 이게 0번, 그죠? 1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럼 이야기하는 게 달라지겠죠. 얘는 0번 그룹의 0번 항목, 0번 그룹의 1번 항목, 0번 그룹의 2번 항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번 그룹의 0번 항목, 1번 그룹의 1번 항목, 1번 그룹의 2번 항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그 2차식 표현이 되는데 2차식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선언하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지금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두 개의 그룹에 각 항목이 세 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먼저 그죠?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 이쪽이 차원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 항목이 지금 세 개씩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개씩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2차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1차 표현은 우리가 좌표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접근하는데 항목 기준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 1, 2, 3, 4, 5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속에 여기 이렇게 한 개만 적는 거고요. 2차 표현 자체는 기준이 두 가지죠. 그룹 번호가 있고 그룹 안에 있는 항목 번호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아예 그 접근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즉 대그룹 안에 소그룹 그러니까 그룹 안에 항목들 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기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2차 표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2차 표현이 존재하죠. C 언어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C 언어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라고 2차 표현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 의외로 2차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쓰는 데이터에 2차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2차 데이터를 일일이 개발자가 1차 표현으로 바꾸고 또 1차 표현을 2차 표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좀 더 편하게 하라고 이런 2차 표기를 C 언어가 문법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결과적으로 기계어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다 바꿉니다. 바꿔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어렵더라도 막 차원 변환 공식 이런 거 막 설명하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설명하냐면 사실 이렇게 2차 표기를 적으면요. 이게 다 산술식, 1차 방정식 이용해서 다 그 위치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1차 표기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성능적으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쓸데없는 중간 연산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면 2차 표기를 쓰지 않고 1차 표기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편해지거든요. 편해지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1차 표기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1차 표기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1차를 2차로 바꾸고 2차를 1차로 바꾸는 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데이터 변수나 템포 변수나 동일합니다. 이 크기도 동일하고요. 모양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자리 잡냐면 제가 저번 그림 그릴 때 그림 거꾸로 그렸죠. 제가 항상 이제 그 바꿔서 쓴다고 했었죠. 이제는 제가 여기를 무조건 고로 적고 여기 주소를 저로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 영번 항목이 어디냐면 여기가 영번 항목이에요. 이게 데이터 영번.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 더하기 할 때마다 주소가 증가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주소가 증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번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0, 11, 12 이렇게 이제 적도록 제가 그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5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템프 변수도요. 템프 변수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이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기계 입장에서는 다 1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C언어 문법에서 1차로 표기하든 2차로 표기하든 이 차원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데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뭐겠어요? 마지막 항목이니까 데이터 5겠죠. 여기가 데이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템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템프는 여기가 제일 먼저 있는 건 0번 그룹이겠죠. 이게 세 개씩 나눠서 생각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왜 더 많죠? 하나, 둘, 13, 14, 15 여기네요. 제가 하나 더 적었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15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고요.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0번 그룹이고요. 여기가 1번 그룹이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템프의 그죠? 0번 그룹의 0번 항목 위치가 여기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위치는 뭘까요? 템프 그룹의 0번 그룹의 그죠?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0, 1, 2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2번 그룹이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요 15 들어있는 값 그죠? 데이터로 치면 5 위치겠죠? 15 들어있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템프의 1번 그룹에 그죠? 1번 그룹에 2번 항목이 되겠죠. 2번 항목.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차원은 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논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1차나 2차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두 개의 메모리 그룹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 네 개 여기에 한 개의 그룹이 템프 제로고 첫 번째 그룹이 템프 제로고 두 번째 그룹이 템프 1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1이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렇게 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게 쪼개져 있고 여기에 이제 값이 뭐 10, 11, 12 이렇게 들어 있고 13,
14, 15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6개가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이 결국은 이 그룹 밑에다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표현이 된 거죠. 그죠? 밑에 붙은 것처럼 지금 이제 주소를 반대로 적어서 좀 헷갈리시긴 할 텐데 결국 이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화면에 바라보는 우리 모니터 있죠. 모니터 지금 나온 것도 사실은 메모리 표현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있는 것도 2차원 개념이죠. 평면이니까 2차원 개념인데 우리가 뭐 이 좌표를 어떻게 따집니까? x, y 이렇게 따지겠죠. 그 화면 또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어떤 위치를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x, y라는 이 값을 쓴다라는 거죠. x, y라는 값을 쓰는데 그러면 이쪽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x고요. 그죠? 이쪽이 y겠죠. 이쪽이 y입니다. 그죠? 이쪽이 y인데 그러면 이 x, y로 표현을 했을 때 자기가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배열로 봤을 때는 2차 표현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자체가 2차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표현이면 만약에 가로 방향, 그죠? x 방향 폭이 만약에 600이고요. 이게 600이고 세로 방향 폭이 만약 4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600 곱하기 400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가로 폭이 600이고 높이가 400이니까 전체 이 안에 점으로 채워져 있다면 화면이 점으로 채워져 있다면 600 곱하기 400개의 점이 있을 테니까 이걸 내가 만약 데이터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배열로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떤 값을 적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템프에 600에 400으로 할 것인지 40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템프에 400에 600으로 할 것인지 어차피 둘 다 같은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600개의 그룹을 잡고 그 안에 항목들이 400개씩 있는 게 맞는 건지 400개의 그룹을 잡고 600개의 항목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600개를 그룹을 잡았다고 항목이 400개라는 뜻은 그룹을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세로로 잡는 게 이 방법이고요. 그죠? 만약에 그룹을 400개로 잡고 600개 항목이 있다라는 것은 그룹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그렇죠? 수평으로 잡는 겁니다. 수평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언할 때 어떤 것을 선언하는 게 더 맞냐면 우리가 메모리로 봤을 때는 메모리가 이쪽으로 쭉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결국 x가 돼야 되는데 이게 x가 지금 600개 있는 거잖아요. 즉 요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게 맞아요. 한 줄이. 그래서 실제로 선언할 때는 600에 400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400에 600으로 선언을 해야지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할 때는 좌표 표현을 x, y로 보통 쓰잖아요. 그죠? 이게 맞잖아요. 좌표 x를 먼저 적고 y를 먼저 뒤에 적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보통 좌표처럼 2차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 여기에 쓰는 값이 x, y 순서가 아니라 y, x 순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배열을 쓸 때는. 왜 이렇게 적냐면 결국은 그룹을 수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그룹을 정해야지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땐 동일하게 선상으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쭉 나열될 때 보면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요 x를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야지 움직일 때 이렇게 바로 연산을 그러니까 주소가 바로 일씩 증가하면서 옆으로 가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세로로 그룹 지으면 데이터를 하나 증가할 때마다 600씩 주소를 넘어가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가 들어가면서 막 연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덧셈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곱셈과 덧셈을 다 써야 되는 연산으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논리적으로 편하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편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관리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세로로 그룹 지으면 확실히 연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불편해진다라는 걸 아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사실 어떤 걸 써도 동일한 결과는 나와요. 동일한 결과는 나오지만 아무래도 성능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로로 그룹 짓는 것보다는 가로로 그룹 짓는 게 컴퓨터의 기본 표현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가로로 그룹 지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좌표를 쓸 때 수학에서 x, y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배열 이용해서 차원 개념 쓸 때는 y 그룹
X그룹 이렇게 그러니까 Y, X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할 때 제가 책에서는 X 그러니까 행열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좌표로 따질게요. 좌표로 따져서 X, Y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거고 X는 당연히 수평축 개념이고요. Y는 수직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은 항상 수평적인 걸로 그룹 짓기 때문에 소그룹 쪽이 그죠? 그러니까 항목 쪽 한 개의 그룹 안에 있는 것이 X이고 이 그룹들의 집합이 다시 이제 Y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Y 그룹의 X 이렇게 보통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번에 너무 어렵게 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생각에 정리할 시간을 좀 부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데이터 변수에 있는 데이터 배열에 있는 항목들을 다 합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각각의 항목들을 다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죠? 각 항목들을 그러니까 반복문 안 쓰고 그냥 하면 각 항목들을 그냥 다 더해서 썸1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변수에 있는 데이터 저 배열에 있는 특정 항목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요 한 개라는 거죠. 요 한 개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프 2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합산하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 더 편하라고 만든 문법이긴 하지만 사실 수식 표현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해지죠. 1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2차가 되면 이제 숫자들이 달라지는 게 두 가지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그룹 번호가 되고요. 그죠? 그 뒤에는 항목 번호겠죠. 이게 되면 0번 항목에 0번 그룹에 0번 항목. 그러니까 10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0번 항목에 1번 그룹 하면 11. 0번 항목에 2번 그룹 12 이런 식으로. 그죠? 1번 그룹에 0번 항목 13.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둘의 합산 방법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게 더 편하냐, 어느 게 더 편하냐, 이건 이제 개발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사실 데이터가 들어올 때부터 2차식으로 들어온다. 즉, 야, 0번 그룹에 2번 0번 그룹에 뭐 2번 항목의 값을 대입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세 번째에다 대입해 뭐 3번 항목에 대입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차식 표현으로 데이터를 줄 것인지 아니면 2차식 표현으로 데이터를 줄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사실 딱 통일되면 좋은데 그게 통일될 수가 없죠. 뭐 고객의 요구 사항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반드시 1차로 하겠다, 반드시 2차로 하겠다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고객이 이제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선언했든 간에 1차식으로 선언했든 2차식으로 선언했든 고객이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준다고 하면 두 개의 기준으로 2차로 준다고 요구 기준을 2차로 준다고 봅시다. 요구 기준이 2차인 경우. 2차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y, x로 주는 거예요. y, x로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를 줄 때부터 야, 내가 값을 대입할 때 x, y 위치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러니까 x가 이제 y가 그룹 번호겠죠. 이걸 이렇게 쓰면 헷갈리실 테니까 뭐 1번 그룹에 2번 항목에 3을 대입해라. 이게 이제 2차 표현인 거죠. 3을 대입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2차식 표현인 거죠. 이게 결국 2차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할 때 1번 그룹에 2번 항목에 3을 대입해라. 그러면 얘는 편하죠. 1번 그룹에 2번 항목이니까 여기네. 뭡니까? 15에다가 15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3을 대입하라니까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쪽에서 2차식 표현으로 어떤 것을 값을 대입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주어지는 그룹 번호를 앞에 줬고 뒤에 주어지는 3이라는 인덱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죠? 2번 항목에 그죠? 2번 항목에다가 3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변수를 지금 안 쓰고요. 2차로 안 쓰고 데이터 6처럼 1차로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 황당하겠죠? 야, 1번 그룹에 2번 항목을 대입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자리가 메모리 위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메모리 위치가 같은 건 얘잖아요. 즉 5번 위치에 대입을 하면 돼요. 결국은 템프 1의 2나 데이터 5나 결국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결국은 이 위치 이 위치, 그러니까 메모리 위치로 봤을 땐 동일한 위치예요. 동일한 위치인데 서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얘는 1차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얘는 지금 2차 방법으로 2차원 방법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 기준만 다를 뿐이지 메모리 위치는 동일해요. 즉 1번 그룹의 2나 5번 항목이라 결국은 같은 위치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1, 2라고 표현된 이 값을 5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잘 알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진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진법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십진법 쓰죠. 십진법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십진수는 보통 우리가 23 적으면 이 23이 어떤 거예요? 2와 3이 있는 게 아니죠. 2 곱하기 10 더하기 3입니다. 이게 23이에요. 그러니까 2, 3이 아니라 23이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10을 곱하죠? 10의 자리는 1의 자리가 10개를 쌓여야지 10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0에서 10이 되고 10이 게 이제 이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2는 이 뒤에 있는 3에 비해서 10배 더 큰 값이기 때문에 2에다 10을 곱한 거죠. 즉 결국은 앞에 있는 이 숫자 1 하나가 결국은 뒤에 있는 숫자 10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온 게 이 값이니까 지금 10을 곱하는 거죠. 그것처럼 얘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 소그룹의 개수가 3개죠, 3개. 3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개죠. 즉 이게 삼진법처럼 쓰인 거예요. 이게 삼진법인 거예요. 삼진법. 그러니까 3개가 되면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0, 1, 2, 3이었고 3이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진법에 쓰인 숫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를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 1 곱하기, 그러니까 1번 그룹의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3 더하기 2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진법이니까 10 곱한 거잖아요. 3진법이면 3 곱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그룹이 3개밖에 안 되니까. 3개를 한 개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게 3진법이잖아요. 10진법은 10개를 하나를 이 그룹으로 보는 게 10진법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 3진법이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3 더하기 2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5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2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정된 그룹에서 그 형태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한 개의 인덱스로 쓰는 거고 2차는 두 개의 인덱스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시 1차로 돌리냐고 하냐면 바로 이 그룹 지은 것의 단위를 곱해서, 그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에다가 그룹 항목의 개수를 더해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예, 자기가 원하는 이 진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법 계산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조금 정리해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배열을 선언할 때 이제 어떻게 선언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배열을 이제 그 이거 mn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잡혔을 때 x, y를 안 하고 y, x 순으로 쓴다고 했죠. y, x 순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고객이 요구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룹 번호에 그 항목 인덱스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보통 값을 줄 때 이제 그냥 저 숫자로 안 주고 그냥 공식으로 쓰는 거니까 그룹은 이제 그룹 아이디, 컴마, 그다음에 항목을 인덱스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룹 항목의 인덱스에다가 어떤 넘 값을 대입해라 이렇게 줬다라고 치면 이게 결국 우리가 쓸 때는 템플은 되게 편합니다. 템플은 그냥 바로 그룹 아이디에다가, 그죠? 그룹 아이디에다가 그냥 인덱스에다가 는 넘 이렇게 쓰면 끝나요. 그죠? 그냥 이거는 너무 쉽죠. 템플은. 왜냐면 차원이 맞을 때는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그 데이터한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변수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차원이 안 맞는 거예요. 차원이 안 맞으면 아까처럼 차원을 변환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항목의 개수가 그저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 데이터는
그룹 아이디, 그죠? 항목이 3개죠. 삼진법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룹 아이디인데 왜 이래 적었죠? 그룹 아이디 곱하기 3 더하기 인덱스는 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그룹이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룹 아이디가 1 증가한다는 건 3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 아이디 더하기 그룹 아이디 곱하기 3 더하기 인덱스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위치에서 그 그룹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요구를 했는데 2차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2차를 요구했는데 1차 표현으로 만약에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사실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써서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에서 2차 표현을 써가지고 C원에서 2차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요. 내부적으로는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이 방법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는 이렇게 쓰지만 내부적으로 곱하기와 덧셈이 같이 들어간 연산이 매번 쓰여요. 그래서 사실 자기도 모르게 비효율적인 코드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차원 변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이 개념이 차원 변환하는 거거든요. 2차를 지금 1차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2차를 1차로 변환하는 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굳이 2차원 배열 쓰지 않고 1차원 배열으로 1차원 배열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산수 수학도 아니죠. 산수죠, 산수. 산수 개념 이건데 사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럼 이게 뭐 그럼 2차원 배열에만 이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2차 배열 쪽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고요. 이 차원 변환 공식은 다른 기술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꾼다든가 1차식을 2차식으로 바꾸는 개념은 프로그램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로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차원 변환 안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배열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차원 개념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기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구를 그 사람이 요구를 이제 1차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번 뭐에서 좀 반대로 해볼게요. 5번 항목에 뭐 3을 대입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실제 쓰는 대상이 1차인지 2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1차 표현으로 요구하는 거죠. 2차 표현 요구하는 건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1차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5번 항목에 3 대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1차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 변수처럼 선언됐다면 5번 항목이면 어디겠습니까? 5번 항목이면 여기가 0번 항목이고 여기가 5번 항목이니까 15 바로 대입하면 되죠. 끝. 너무 좋아요. 그죠? 끝인데 문제는 만약 내가 이렇게 안 선언하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이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5번 항목이라고 하는데 난 5번 항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준을 2개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기준 하나를 주고 여기에 대입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번 항목이 어떤 위치하고 같겠습니까? 요 위치랑 동일하겠죠. 결국 이 값이니까 동일하겠죠. 그런데 여기 5번 항목을 대입하는데 어떻게 대입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게요. 아까 우리가 그 23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23. 이거를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십진법을 이제 실제 숫자가 2, 3이 아니라 그 십진 숫자로 이야기하려면 2 곱하기 10 더하기 3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반대 개념이 이렇게 반대로 찾아가는 게 그 1차를 2차로 바꾸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 이거 23이라는 숫자를 2, 3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 3으로 바꾸고 싶다면 23을 2, 3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3이라는 숫자에서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그냥 숫자로 분리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십진법이니까 요 한 개의 단위가 그 10의 배수잖아요. 10의 배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23을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23을 1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요.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10으로 나눈 몫이 23에서 2가 될 테니까. 그리고 3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겠습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3 나오겠죠. 3. 그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3이라는 그 숫자의 본래 의미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하는 게
2차를 1차로 바꾸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23이라는 숫자를 2와 3이라는 숫자로 나누어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1차를 2차로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3이라는 숫자를 2와 3이라는 숫자로 나누어 쓰고 싶으면 큰 숫자, 그죠? 그룹 숫자는 항목의 단위 크기만큼을 나눈 몫을 쓰시면 되고요. 그 소그룹, 그러니까 뒤에 이거 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소그룹 번호, 항목 번호는 그 숫자에다가 전체 숫자에다가 그 항목 개수로 나눈, 그죠? 나머지 값을 쓰시면 3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똑같이 이 사람이 요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번호로 인덱스만 하나 준 거예요. 그죠? 요거 기준 이 인덱스에다가 이 넣은 값을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더 편하죠.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의 인덱스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끝나요. 그죠? 어쩜 서로 위치가 같았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하지만 템프는 자기 쓰려면 지금 값이 두 개 있어야 되죠. 두 개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 값을 2차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차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템프, 그죠? 그룹 번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그룹의 수가 지금 항목의 수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럼 삼진법이라고 제가 했었죠. 그럼 이건 몫이 얼마겠습니까? 3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인덱스를 3으로 나눈 몫이 그룹의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23에서 3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죠?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했는데 지금은 10진수가 아니라 지금 삼진법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찾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5라는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몫은 얼마입니까? 이 3으로 나눈 몫은 당연히 1이죠. 그러면 1입니다. 이게 1,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템포의 1의 2니까 1번 그룹의 2번 항목이면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1차를 2차로 바꾸는 방법이고 이거는 2차를 1차로 바꾸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웬만한 차원 변화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3차식으로 가서 3차도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아까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2차라고 하면 100의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3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3차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 해보시면 알겠지만 3차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2차만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2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3차 아직 2차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3차 하시려면 괜히 2차까지 다시 더 힘들어지니까 당분간은 초보자들은 3차는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2차만 생각하시면 돼요. 2차만 생각하셔서 2차 개념 1차를 2차로 바꾸고 2차를 1차로 바꾸는 것만 확실하게 자기 머리에 갖고 계시면 웬만한 거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계라는 컴퓨터라는 메모리가 2차 표현이 없습니다. 메모리는 1차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1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소가 1, 2, 3, 4 증가하는 값이 지금 뭐 1에 1, 1에 2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메모리를 1차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2차를 표현하든 3차를 표현하든 결국 컴퓨터한테 쓰려면 그걸 다시 1차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해주느냐? 컴파일러가 대신해 주죠. 근데 컴파일러가 똑똑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컴파일러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감추어지면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한 만큼 비효율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1차 표현을 써서 작업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은 코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산수하고 같은 거의 산수급이잖아요. 곱셈, 남셈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비율 이야기하는데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합산항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누가 무식하게 합산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항목이 지금 6개니까 이렇게 했지만 6개 넘어가면 이게 불편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합산합니까, 보통? 이거 안 하죠. 반복문 쓰죠. 1차 이렇게 반복 쓰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 2차 한번 해볼까요? 2차 이거 다 합산하는 거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는 기준이 두 개니까
한 번 반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차를 쓰게 되는 그 순간 표현력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긴 한데 우리가 편하게 쓰려고 2차라는 2차원 개념이 제공이 되는데 코드는 더 불편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YX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Y를 바깥쪽에 보통 적습니다. 왜냐면 Y가 그룹 번호니까. 그죠? Y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Y가 그룹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결국은 얘는 한 개로만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거 어드레스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I 갖고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작 주소로 봤을 때 더하기 0, 더하기 1, 그러니까 덧셈 한 번인 겁니다.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덧셈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템프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y 곱하기 3 더하기 x 이 공식이 도는 거예요. 그럼 하나 항목을 찾아갈 때마다 곱하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곱하기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돌면서 조건문이 좀 두 가지로 바뀌어. 뭐 이건 사실 뭐 이렇게 하는 저런 하나 결국 합산되는 거니까. 근데 연산이 그 개수만큼 곱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코드 표현하는 것 자체도요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비효율적인 코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코드가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드도. 왜냐하면 메모리가 둘이 동일한 방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할 수 있냐면 이 코드를 좀 센스 있게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예 아이고 얘처럼 반복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0하고 i라고 쓰시면 똑같아요. 이 메모리 구조 하시는 분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룹을 다 0으로 잡아놓고요. 1, 2, 3, 4 가면 이게 메모리로 봤을 때 아까 꼭 여기 고조로 한다고 했죠. 이제 저로 했으면 3개씩 있을 테니까 그죠? 이렇게 3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 그룹이고 여기 한 그룹인데 이게 지금 템프 0그룹이 앞에 쪽에 있겠죠? 그죠? 그쵸? 템프 1그룹이 이거예요. 근데 템프 1그룹이냐 0그룹이냐 이거 뭐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속되어 있는 거죠. 논리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0, 1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산술식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 곱하기 3 더하기 i입니다. 하지만 i 이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i가 0에서 6까지 바뀌었으니까 이거 나오는 결과 값이 결국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값들 자체가 0, 1, 2, 3, 4, 5 이렇게 가기 때문에 메모리는 제대로 접근을 해요.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적어도요.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해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표현은 얘랑 똑같지만 뭔 낭비가 있는 거예요. 얘는 컴파일러를 모르니까 알아서 0을 또 계속 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곱한다고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낭비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낭비겠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1차식으로 써주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해서도 효과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확실히 우리가 화면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니터에 있는 이 이미지도 2차 표현이거든요. 그죠? 3차는 아니죠. 2차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화면도 똑같이 나중에 다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인식한다거나 뭐 이미지 처리를 한다거나 뭐 그림을 띄워놓고 회전을 한다거나 뭐 이게 전부 다 2차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2차원 배열에 의존을 하느냐 아니면 1차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차이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택은 어차피 1메가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 1메가로 그림 처리 못 합니다. 결국 2차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 써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당되는 메모리는 1차식으로 할당됩니다. 1차식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차원 변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이 부분들을 아, 잘 몰라 하고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사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이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많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산수입니다. 이게 사실 중학생 실력만 되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쉬워질 때까지 보세요. 보셔서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그 2차원 배열은 사실 2차원 배열 자체보다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차원 변환 공식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2차원 배열 자체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쉬운 개념 안에 그 불필요한 작업들,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차원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거 반드시 정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